음, 국금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없으면 빨리 없다 이렇게. 없습니다. 나, 음,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죠? 내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나? 그 옵션 했습니다. 통화 옵션. 옵션. 예, 옵션에 그냥 일반적인 제도적인 내용들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뭐냐면 옵션 가격 결정 모형 합니다. 파생 상품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 거기서 이항 옵션 가격 결정 모형 배웠어요.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지, 그지? 어. 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위험 중립 가격 결정 이런 거 배웠어요?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 하는 거 배웠지 싶은데 안 가르쳐 줬을 리가 없는데. 오케이. 어 프랙셔즈 옵션 가격 결정 모형 배웠어요? 배웠습니다.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세션은 그냥 복습이네. 예. 아 이제 기억도 좀 가물가물하고 1번. 그다음에 그 아마 그때는 주로 이걸 배웠지 싶은데 주식에 대한 이항 옵션 가격 결정 모형, 주식에 대한 브렉셔즈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을 배웠는데 어 이번에는 뭐냐면 환율이니까 환율은 조금 뭔가 그거하고 좀 다른 게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항 옵션 가격 결정 모형부터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미래가 두 개밖에 없다고 생각합시다. 환율이 올라가는 일하고 그다음에 떨어지는 일하고 이 두 개밖에 없다라고 칩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콜옵션하고 동일한 효과를 주는 복제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구축이 가능하다는 거죠. 위험 없이. 어. 그러니까 원리는 뭐냐면 그 미지수가 두 개 있어. 이 복제 포트폴리오 어떻게 만드냐 하면 뭔가 무위험 이자율로 돈을 빌려 가지고 그다음에 이 기술자산을 사는 거거든요. 일정한 비율만큼.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 있어요. 이 얼마만큼 돈을 빌릴까 하는 미지수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얼마만큼 기술자산을 살까 하는 미지수가 있는데 미지수 두 개잖아. 근데 상태가 지금 두 개 있잖아. 그럼 식이 두 개 있을 거 아니야. 미지수가 두 개 있고 식이 두 개 있으면 그건 우리 풀 수 있잖아.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 얘는 이런 거네요, 지금. 어. 아, 그리고 이제 그러면 완벽하게 콜옵션과 동일한 페이오프를 주는 복제 포트폴리오를 우리 구축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요 복제 포트폴리오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게 결국에는 콜옵션의 가치가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이항 옵션 가격 결정 모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하나 들고 있네요. 그죠? 예. 어, 달러 파운드 환율이네. 그죠? 달러 파운드 환율이고요. 현재 환율이 1.5. 1년 후에 1.8이 될 수도 있고 1.2가 될 수도 있다. 그지? 그러면 어 만약 만 파운드라고 한다면 만 파운드가 1년 후에는 15,000달러가 될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는 15,000달러인데 1.5니까 그지? 15,000달러인데 1년 후에는 18,000달러가 될 수도 있고 12,000달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음. 그다음에 이제 옵션이니까 콜옵션이니까 그러면 이제 행사 가격을 정해야겠네. 행사 가격은 그냥 현재 환율로 치자. 1.5라고 치자. 이런 거지. 그다음에 컨트랙 사이즈는 얼마냐 하면 10,000파운드야. 그러니까 이 계약 한 계약 샀으면 뭐예요? 현재 환율로 이야기하면 15,000달러 어치의 파운드를 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예. 그리고 그러면 이 시점에 이 콜옵션의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3,000달러하고 0이 될 거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행사 가격이 지금 1.5고 1.8이니까 그럼 0.3이잖아. 0.3 곱하기 만 파운드 하면 3,000달러. 그지? 그다음에 어
1점이면 그러면 이제 콜옵션을 내가 매수했다라고 한다면 아니 뭐 행사하면 손해 볼 거니까 행사 안 하겠지. 옵션은 걸리니까. 그지? 그러니까 0원. 그죠? 예. 그러니까 현물화는 15,000달러의 가치가 있는 게 18,000달러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12,000달러가 되기도 하는 건데 콜옵션은 3,000달러이거나 아니면 0달러인데 그러면 얘의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 그러니까 현물 환율의 현재 가치는 이제 구해져 있는 거고. 근데 요 콜옵션의 가치는 얼마일까?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이제 복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복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는 거죠.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1년 후에 6,000달러가 될 만한 금액을 차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액은 6,000달러보다는 좀 적겠죠. 왜냐하면 1년 후에 6,000달러니까. 지금은 6,000달러보다 적겠죠. 그러니까 6,000달러 약간 적은 금액을 차입하고 그 다음에 5,000파운드 1년 후에 5,000파운드 되는 그런 예금을 하면 그러면 요 콜옵션하고 똑같은 페이오프를 가지는 그걸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죠? 예. 어떻게 되는지라는 걸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1년 후에 6,000달러가 되는 6,000달러가 약간 작은 금액을 내고 돈을 빌렸으니까 캐시 아웃플로우는 마이너스 6,000달러이 되겠지. 양쪽 다. 앞이든 다운이든. 그지? 근데 단지 뭐냐 하면 5,000파운드의 유로 5,000파운드가 유로네. 미안합니다. 5,000유로. 5,000유로는 가격이 달라지겠네. 그지? 어떻게 달라지겠어? 5,000유로 곱하기 환율이 1.8이라 그랬으니까 1.8이니까 9,000달러. 그 다음에, 어, 5,000달러, 5,000유로 곱하기 1.2 해가지고 6,0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숫자는 3,000과 0이 나오도록 조작을 한 거지, 지금 요 숫자들이. 그죠? 조작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고, 그죠? 그러면 정확하게 이 콜옵션의 페이오프와 똑같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복제 포트폴리오 우리가 구성한 거네요. 그죠? 예. 완전한 복제 포트폴리오 구성했고, 요 완전한 복제 포트폴리오의 현재 가치는 알 수 있다는 거지. 왜 알 수 있냐면, 6,000달러의 현재 가치 우리 구할 줄 알잖아요. 5,000유로의 현재 가치도 우리 구할 줄 알잖아요. 확실하게. 만약 양국에 이자율이 있다면. 그죠?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현물 환율을 알고 있으니까 요 파운드 가치가 현물 환율로 몇 달러이다라는 것도 계산할 수 있잖아. 라는 거지. 그래서 요 복제 포트폴리오 가치를 구하면 그게 다름 아닌 콜옵션의 프리미엄이 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계산한 겁니다. 5천 파운드의 현재 가치는 파운드가 유로. 계속 지금 파운드라고 그러는데 5천 유로의 현재 가치는 유로의 이자율로 할인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 다음에 현재 현물 환율로 곱해주면 요 금액이 얼마인지가 나오겠죠. 요 금액이 요 금액이라는 거지. 그죠? 예. 그 다음에 6,000달러의 현재 가치도 구할 수 있잖아. 왜냐면 달러의 이자를 알고 있으니까 만약. 그죠? 그럼 요 금액이 나오니까 요 두 개 빼니까 1,540.62 달러가 나오는데 그러면 두 개의 페이오프가 동일했으니 요 콜옵션의 가치도 1540, 1540.62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게 뭐냐면 이항 옵션 가격 결정 모형.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파생 상품론 시간에 이항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을 배웠다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아마 이랬지 싶은데 뭐냐면 요런 게 없었지 싶은데 요런 게 아마 요런 게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이니까 그러면 양국의 통화를 하는 게 환율이 아니잖아. 그죠? 예. 마치 우리가 그 10,000원을 할인할 때 뭐로 할인해요? 원화 이자율로 할인하면 되는 거지. 달러 이자율이 그 안에 들어가고 하는 게 없잖아. 근데 환율에서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인터내셔널 피시 이펙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인터내셔널 피시 이펙트 뭔지 기억나요?
그러니까 뭐 파생상품은 교수가 잘못한 건 아니지. 여러분이 기억 못 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는 거지. 그지? 인터내셔널 퓨처가 뭐였냐면 이거 있잖아. 이게 인터내셔널 퓨처였다고. 우리가 보통 그 어, 하는 거는 뭐였어요? P1은 P0에다가 1 플러스 RQ 요것만 있잖아. 여기 미래가치 공식이잖아. 근데 여기는 보니까 요것도 포함이 돼 있잖아. 그 차이만 있는 거지. 사실은 동일하다. 라는 이야기네. 그죠? 예. 그러니까 뭐, 그냥 파생상품론 시간에 배웠던 그냥 이항 옵션 가격 결정문만 머릿속에 있고, 단지 환율일 때는 하여튼 이자율이 두 개가 다 뭐 어떻게 되더라. 이 정도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음. 어, 방금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일종의 이 해지라는 거지. 복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복제 포트폴리오를 만든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옵션 셀러 또는 옵션 라이터라고 이야기하잖아. 옵션을 판매하는 사람, 그러니까 업자들이 보통 옵션을 판매하겠죠. 보통 소비자가 옵션을 사면 업자가 옵션을 판매했잖아. 그러면 이제 그 순간에 옵션 셀러, 보통 옵션 딜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옵션 딜러는 어떤 문제가 봉착하는 거예요?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되는 거 아니야? 그지?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반대편에 돌아가지고 뭔가 기초자산 가지고 콜옵션하고 똑같은 페이오프를 가지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복제 포트폴리오 만든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 만들면 거기서 내 돈 들어올 테니까 그 돈 가지고 옵션 매수한 사람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항 옵션 가입 결정 모형에서 이게 완벽하게 완전 해지, 퍼펙트 해지가 됐던 이유는 뭐냐 하면 스테이트가 두 개밖에 없죠. 상태가. 그죠? 그리고 이 기간이 아니고 1기간이죠. 그죠? 기간은 1이잖아. 그래서 1기간 이 상태였기 때문에 완전 해치가 가능했다라는 거죠. 달리 이야기하면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예. 그리고 사실은 방금 이야기했던 그 예에서 해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치 비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옵션 셀러가 팔았잖아. 옵션을. 옵션을 팔았으니까 팔고 나면 그 다음에 내한테 손실이 생기니까 어떨 때 손실이 생기겠어요? 기술전에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 아마 행사할 거고 인더만에 대해서 행사할 거고 행사하면 뭐예요? 내가 뭔가 줘야 되는데 돈을 그 돈 줄 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 콜옵션하고 똑같은 페이오프를 가지는 그걸 만드는데 그러면 이 옵션 셀러는 뭐까지 만드냐면 기술자산가 만들겠지. 그럼 어떻게 만들겠어요? 기술자산을 어느 정도 가지겠죠. 자, 봐봐요. 우리 이 그림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음. 요게 콜옵션의 그 프리미엄이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옵션 셀러인데 지금 애트만이야. 행사 가격하고 그 다음에 기술자산 가격이 같다고 쳐봐. 그러면 내가 기술자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좋아? 자, 이 옵션 딜러의 이 위험은 뭐예요? 옵션 딜러의 위험은 뭐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잖아. 인더마의 상태로 끝나버리면 이 사람이 행사를 할 거 아니야. 옵션 바이어가. 그러면 내가 물건을 줘야 되잖아. 한 개를. 그지? 근데 아우르마니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행사 안 할 거니까 아무것도 안 줘도 되잖아. 그러니까 기술자산을 한 개 갖고 있는 거는 잘못된 거지. 기술자산을 한 개 갖고 있으면 한 개 갖고 있었는데 만약 아우르만이 끝났으면 쓸데없이 내가 지금 한 개를 갖고 있어가지고 얘의 위험을 가격 하락할 위험을 내가 가진 거잖아. 그죠? 만약 0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인도만에 대뿐 거야. 그러면 내가 그때 비싸게 기술사를 사가지고 지금 인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리스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옵션 셀러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기술사를 가지고 있는 게 좋냐 하면 인더마니가 될 가능성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 돼. 인더마니가 될 확률? 근데 이때는 인더마니가 될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현재 가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확률 분포는 이렇게 종 모양으로 그림을 그리잖아. 전기분포 비스무리하게. 그지? 그러면 인더마니가 될 확률은 몇 프로예요? 종에 지금 그 이 꼭대기가 지금 여기에 있다 이 치면 그러면 인더마니가 될 확률은 몇 프로예요? 이 확률 50%입니다. 50%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인더마니가 될 확률 0.5만큼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겠냐 이거지.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요 기울기가 0.5가 되는 거예요. 만약 한 개 갖고 있으면 기울기가 1이 될 거 아니야. 안 갖고 있으면 기울기가 0이 될 거 아니야. 여기는 지금 0.5개를 갖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0.5 아니겠냐 이거지. 자, 인더만의 상태로 갑시다. 자, 얘가 인더만이 될 확률은 어떻게 돼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인더만이잖아. 그지? 이렇게 종 모양으로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있을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이 확률이 0.5보다 커요? 작아요? 입니다. 크지?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가령 이를테면 0.8 확률이 0.8 나왔으면 요 기울기가 어떻게 됐겠어? 0.8입니다. 0.8이겠지. 더 이쪽으로 가면 더 커집니다. 점점 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겠어요? 100%겠지. 1이겠지. 그러니까 요 기울기가 1이 된다는 거죠. 자, 아우르만이에요. 아우르만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종 모양으로 돼 있을 건데 그러면 요 확률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0.5보다 작은 값이겠지. 그러니까 요 기울기가 얼마예요? 0.5보다 작다고 지금. 더 일로 갔어요. 그러면 사실상 거의 0%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그때는 이게 0이 되겠지. 그러니까 요 기울기가 점점점 1에 정건하고 있고 0에 정건하고 있고 가운데에서는 2분의 1이고 해서 이렇게 옵션 프리미엄의 페이오프가 이렇게 쫙 나온 이유도 뭐냐? 바로 정확하게 해지 비율하고 관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뭐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 이야기. 결국에는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대해서 옵션 가격 변동이 몇 프로 되느냐에 따라서 해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해지 비율은 뭐 이렇게 구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 우리의 예에서 보면 지금 해지 비율이 2분의 1 나왔어요. 왜 2분이 나왔나 하면 지금 뭐예요? 현재 환율이 얼마예요? 1.5. 1.50인데 행사 가격이 얼마예요? 1.5. 그러니까 애또만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이 나온 거지. 예. 그죠? 예. 그리고 뭐 좀 더 코멘트 하자면 풋의 해지 비율은 음이 되겠네. 왜냐하면 풋의 그림은 어떻게 돼요? 잘못 그렸는데 하여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0.5잖아. 마이너스 0.5니까 여기 음이 돼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자, 방금 했던 이런 해지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델타 해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델타 해지. 왜 델타 해지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술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콜옵션의 가치 변동만 계산했다. 해서 델타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죠? 예. 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이노미얼 옵션 프라이싱 모델은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1년 후에 환율의 분포는 값이 두 개 있는 분포가 아닐 거고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뭐 종모양으로 이렇게 분포가 돼 있을 건데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연속적이잖아. 근데 연속적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있네. 그냥 두 개밖에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어, 단순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틀리겠네.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지. 왜냐하면 1기간인데 1기간을 반 자르면 그러면 업, 다운 해서 스테이트가 몇 개 생겨요? 자, 세 개 생깁니다. 업, 업 생기고
업 다운하고 다운 업이 같은 값이 나오고 다운 다운해서 세 개 생기고 그다음에 세 개로 자르면 네 개 생기고 그래서 아주 잘게 자를 수 있잖아. 그지? 아주 잘게 자르면 거의 이제 잘게 자르는 걸 무한대로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속으로 분포를 그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다이내믹 엣지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현실적으로는 매 연속적 시간마다 해지를 하진 않겠지. 오히려 그게 비현실적이잖아. 실제 옵션 딜러라면 뭐 일별로 계속 해지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 이항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이 이 브렉쇼즈 옵션 가격 결정 모형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브렉쇼즈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은 뭐 어떤 거냐면 이 기간을 무한대로 잘랐다는 거지.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해지한다고 치자라는 거지. 근데 실제 옵션 딜러 그 짓 하겠어 안 하겠어요? 이를테면 일별로 해지 비율을 조정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오히려 브렉쇼즈 옵션 같은 결정보다 이 저 바이노멀 옵션 프라이싱 모델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하튼 뭐냐면 방금 제가 기간을 두 개로 자르고 세 개로 자르고 무한대로 자를 수 있다고 했잖아. 그지? 무한대로 자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연속 시간이고 연속 상태고 동적 해지도 연속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또 완전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항 옵션은 뭐였어요? 상태가 두 개 있으면 그리고 1기간이라면 그러면 완전 해지가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브렉쇼즈는 뭐냐면 매 순간 연속적으로 해지한다면 뭐예요? 완전 해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 답을 도출한 거죠. 답을 도출한 게 브렉쇼즈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이다. 자, 이제 이 이항 옵션 가격 결정 모형에서 이제 위험 중립 가격 결정 모형, 가격 결정 방법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누구의 문제로 이 이항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은 문제가 풀린다 그랬어요. 옵션 셀러 또는 옵션 라이터 입장에서 내가 콜 옵션하고 똑같은 걸 하나 만들어내야 되니까 복제해야 되니까 그 복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니까 해지 비율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해지 비율은 옵션 거래성이 굉장히 중요해. 그죠? 예. 그런데 옵션 가치를 구할 때는 사실 해지 비율을 알 필요가 없어요. 뭘 이용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지금부터 우리 배울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을 안다면 해지 비율은 몰라도 돼. 오케이? 자, 아까 봤던 걸 다시 보는 거네. 그죠? 환율이 1.5고 1.8이고 1.2니까 1.5고 1.8이고 1.2니까 그죠? 예. 어,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에서는 어, 요 두 개가 하여튼 뭔가 확률이 있을 건데 요거의 기대값을 구할 수 있잖아. 기대값을 구해가지고 그냥 무이자율로 디스카운트 해주면 그러면 현재 가치가 나온다. 이게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데 이 세 개 원래 지금 1.8하고 1.2 두 가지 상태가 있다면 그러면 이거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액션. 불확실하잖아. 그지? 불확실하면 불확실한 어떤 현금 흐름의 기대값을 구하고 그거를 뭐로 디스카운트 해줘야 돼요? 무혐의자로 디스카운트 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됨. 안 안 되지. 됨. 네. 확실한 현금 흐름이면 그거는 무혐의자로 할인해 줄 수 있는데 불확실한 현금 흐름이면 무위험 이자를 플러스 위험 프리미엄을 더해가지고 할인 더 딥 디스카운트 해준다라는 게 우리 이제까지 배웠던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세계는 현실 세계가 아닌 거야. 뭐 어떤 세계냐면 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위험 중립적인 거야. 우리가 지금 불확실한 현금 흐름을
1 플러스 무위험 이자율 플러스 알파 위험 프리미엄을 더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는 뭐냐면 불확실하니까 위험을 사람들은 싫어하는 성향이 있으니 플러스 알파가 붙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근데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불확실하더라도 그냥 무위험 이자율로 할인해도 된다는 거야. 위험 중립적이라는 거야.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이게 현실 세계가 아니야. 오케이? 그리고 현실 세계가 아닌 그 세계에서 뭔가 요게 기대값을 구해가지고 기대값을 디스카운트 해주니까 1.5가 나왔다면 15,000이 나왔다면 그러면 똑같이 3,000영이 나온 것도 불확실한 현금 흐름이니 그거의 기대값을 구하고 무위험 이자율로 할인하면 그러면 이 콜옵션의 가치가 구해질 것이다. 그게 리스크 리스크 밸류에이션이에요. 오케이? 아직까지 지금 제가 충분히 설명한 건 아닙니다. 예. 3,000이 있고 18,000이 있고 12,000이 있고 여기에 확률이 있다면 그 이 확률은 실제 확률은 아니에요. 피지컬 프로버빌리티가 아니고 리스크 뉴트럴 월드에서 있는 프로버빌리티. 그래서 리스크 뉴트럴 프로버 위험 중립 확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거하고 요거를 요 위험 중립 확률로 곱해 가지고 기대값을 구하고 그거를 적절히 할인하니까 15,000이 나왔으니 그지? 그러면 3,000하고 0도 동일한 위험 중립 확률 계산해서 기대값을 구하고 그걸 적절히 할인하면 그러면 콜옵션의 가치가 구해지지 않겠냐. 그게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지 않은 건 뭐냐 하면 위험 중립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아야겠지. 18,000하고 12,000이 있으니까 압할 확률의 위험 중립 확률은 Q고 그다음 1-Q가 되고 그죠? 그러면 요 값의 답은 뭐가 나오냐 하면 15,000이 아니고 15,300이 나와야겠지.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아까 보통 일반적인 물건들은 일반적인 돈들은 한 나라의 돈들은 뭐예요? 무위험 이자율로 미래 가치를 구하고 무위험 이자율로 하면서 현재 가치 구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근데 환율 세계에서는 안 그랬다 그랬잖아. 뭐가 성립한다 그랬어요? 인터내셔널 피쉬 이펙터 성립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S1은 어떻게 구해줘야 되냐면 양국의 이자율을 고려해가지고 인터넷 피쉬로 해가지고 구해줘야 되니까 요거 1.5의 미래 가치는 1.53이 나오더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요 미래 가치가 여기 기대값이고 답을 알고 있고 요 값 알고 있으니까 Q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Q를 구한 거야.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Q가 이게 GBP가 유로였어. 유로로 그지? 미안합니다. Q가 2월 상승의 위협 중립 확률이었는데 이 위협 중립 확률은 유로 상승의 현실 확률은 아니라 실제 확률은 아니다. 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위험 중립 세계에서는 뭐예요? 불확실한 현금흐름의 기대값을 그냥 무위험 이자율로 할인하면 된다. 단지 지금 우리는 통화 옵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라는 거지. 그러니까 통화 옵션의 세계에서는 할인하는 것을 그냥 그렇게 무위험 이자율로만 할인하면 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통화도 있어야 된다. 그지? 그래서 1.53 해가 하니까 Q가 0.5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좋은 거죠. 뭐냐면 위험 중립 세계에서는 기술자산도 불확실한 현금 흐름이면 그렇게 할인하면 될 거고 콜 옵션, 풋 옵션도 할인할 거고 그 다음에 행사가격이 달라져도 똑같이 동일한 Q를 그가 기대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할인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갔죠? 요 해지비를 우리 지금 앞에서 했던 거 해지비를 구했잖아. 이게 해지비를 구한 거거든. 해지비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근데, 요 해지 비율은 다 달라져요. 콜 옵션하고 풋 옵션의 해지 비율은 달라지겠지. 콜 옵션의 델타는 플러스일 거고, 풋 옵션의 델타는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그죠? 행사가격이 달라져도 다 달라져요. 행사가격이 달라져도, 여기 지금 기울기가, 애트만일 때는 기울기가 지금 2분의 1이었고, 인도만일 때는 거의 1에 가깝고, 그 다음에 아우로만일 때는 0에 가까웠잖아.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매번 지금 해지비를 따로 다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복잡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그 현재 가치를 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답을 다 구해야 된다고. 맞아요? 근데 리스크 뉴트 밸류에이션은 아닌 거지, 지금 보니까. 상승의 위험 중립 확률과 하락의 위험 중립 확률은 똑같잖아, 항상.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위험 중립 확률 계산하고, 그러고 나서 현물에 대해서 리스크 뉴트 밸류에이션 적용했듯이 1.5 콜옵션에 대해서도 1.2 콜옵션에 대해서도 1.5 풋옵션에 대해서도 1.2 풋옵션에 대해서도 그냥 적용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라는 거지. 됐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하튼 뭡니까? 3천이니까 3천에다가 Q 곱하고 0에다가 1 마이너스 Q 곱하고 그 다음에 할인하면 값이 나오겠지.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이 노트에다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이렇게 곱표 해놓고 뭐라고 적어놨어요? 틀렸다! 이렇게 적어놨죠. 왜 틀렸어요? 왜 틀린 것 같아요? 다시. 제가 뭐라 그랬냐 하면, 우리는 보통 뭐, 1,000달러면 1,000달러를 할인할 때 1 플러스 RF, 이렇게 이 자리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래 이야기했잖아. 그제? 근데 외환의 세계에서는 어떻다 그랬어? 인터넷 피셔 적용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뭐예요? S1은 S0에 1 플러스 IQ, 1 플러스 IB가 적용된다 그랬잖아. 그지? 근데 지금 이게 외환이에요. 이게 외환이잖아. 그러니까 디스카운트를 하면 이게 1 플러스 IQ인데, 그럼 여기에 뭐가 또 곱해줘야 되겠어요? 1 플러스 IB가 곱해져야지 답이 되는데, 지금 그래 안 했다고. 이게 틀렸다고. 아니, 교과서에 이렇게 적혀 있길래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이게 틀렸다는, 교과서 틀렸다는 거지. 자, 이게 틀렸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마찬가지로 요거를 리스크 뉴트럴 밸류에이션에서 15,000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요게 맞다면, 18,000 곱하기 0.5인가? 맞죠? 더하기 12,000 곱하기 0.45 하면 요게 뭐냐면 기대값이잖아. 그죠? 요거를 1 플러스 뭐지? 0.071 하면 뭐가 나와줘야 되겠어요? 현재 가치를 알고 있잖아, 지금. 15,000이라고. 15,000이 나와야겠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온다는 거지. 15,000이 나오려면 여기에 뭘 곱해줘야 되냐면 1 플러스 0.0 뭐지? 유로의 이자리 얼마야, 지금? 0.05를 곱해줘야지 15,00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에이, 틀렸어요. 정답은 뭐냐? 여기에다가
1.0으로 곱해줘야 된다니까. 이 교과서 틀린 거예요. 다시 여기서 다시 우리 그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외환의 세계에서는 이 자리 두 개가 다 뭔가 고려돼야 된다 하는 걸 기억해야 돼. 그게 우리 앞에 챕터에서 국제금융시장 균형에서 배웠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풀면 되겠죠? 그죠? 아까 그 위험 중립 확률의 위험 중립 가격 결정의 가장 장점은 뭐냐? 일단 위험 중립 확률만 딱 알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기대가치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터넷 피시 이펙트를 적용해가지고 할인하면 그러면 그 가격을 구할 수 있다. 그지? 그냥 그 이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요것만 할인하면 안 되고 요게 들어가야 된다.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요 문제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거지. 그죠? 예. 됐나요? 요즘 근데 아까 그 앞 페이지에서 음. 맨 밑에 그 식 부분은 그, 그 현재 가치가 아니라 콜옵션의 가치를 구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콜옵션도 C0를 구해야 되잖아. C1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까지가 지금 뭐냐면 1년 후에 위험 중립 기대 가치잖아요. 네. 그거를 뭔가 그거는 C1이잖아, 지금. C0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보통 C1을 C0로 만드는 거는 요게 맞다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왜냐하면 세상에 통한 하나밖에 없거든. 네. 어, 그죠? 그런데 외환의 세계에서는 통화가 몇 개 있다고. 항상 두 개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요것도 곱해줘야 된다. 고야기. 예. 됐나요? 네,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교과서가 틀린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네. 여기 지금 답이 뭐가 나왔어요? 잘못 계산하니까 1540.6이 나왔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도 15406이지. 이것도 롱이네. 아니, 정답은 요거라며. 여기다 1.0을 곱해야 된다며. 그러니까 1540. 정답은 뭐냐 하면 정답 계산해 봅시다. 에다가 뭘 곱해야 된다고? 1.05를 곱해야 된다고. 요게 정답이라고. 1617.651이.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어려워요. 아닙니다. 어. 근데 내 생각에는 아마 한 10년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릴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10년 후에 혹시 머릿속에 남긴다면 그냥 인터내셔널 피시 이펙트만 남기면 될 것 같은데. 화폐의 시한 가치를 구하는데 화폐의 시한 가치를 구할 때 양쪽으로 이자율을 다 고려해 줘야 된다. 요거 머릿속에 남겨두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이 위험 중립 이 가액 결정 이 메커니즘이 뭐 어떤 건지 이런 걸 머릿속에 약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 거고. 한 5분 쉴까요? 네, 5분 쉬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이제 이항 옵션 가격 결정을 배웠는데 혹시 질문, 뭐 코멘트?
아, 없으면 빨리 없다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지금 이런 이야기 했죠. 뭐 어떤 이야기 했냐면, 아, 이 교과서 틀렸다. 교과서 틀렸다. 그지? 어, 그, 외환이기 때문에 미국 이자율도 필요하지만 유로 이자율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1540.62는 틀렸다. 그지? 1540.62가 틀렸으면 이것도 틀렸네. 그지? 예. 그럼 이걸 어떻게 고쳐야지 지금 정답이 나올까? 그죠? 예. 어,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은 요거를 한번 해가지고 제출하면 좋겠죠. 그래서, 어, 참자를 한 몇 개 정도, 참자를 한 몇 개 정도 줘야 될까? 몇 개 정도 주면 될까? 우리 저 PT 하면 참자리 몇 개 나오지? 참자리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지? 참, 참. 저 피드백까지 다 하면 몇 개 나와요? 세 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정확하게 정답을, 아니, 정답도 알고 있잖아, 지금 우리. 정답은 뭔지 알고 있냐면 1617.65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요 정답을 하는 것으로 해가 딱 고치해가지고 갖고 오면 삼참자를 네 개 주면 되겠네. 그지? 자, 이제 브렉시홀즈 옵션 가격 결정 모형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렉시홀즈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이니까 블랙하고 숄즈가 만드는 거네요. 그죠? 예. 이거는 뭐죠? 연속 시간,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다이내믹 해지를 하면 완전 해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의 이 크로스폼 솔루션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드라이브 해보니까 이런 공식이 나왔다. 이런 거죠. 요 밑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네요. 1970년대 초반에 피셔 블랙하고 마이런 숄즈하고 로버트 몰턴하고 이 옵션 가격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대한 어떤 이, 이 혁신을 가져왔다. 그래서 1997년에 이 중요성이 뭐죠? 인정돼 가지고 뭐예요? 노벨 그 상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됐죠. 그죠? 그죠? 근데 피셔 블랙은 이 1997년 96년인가 95년에 죽었어요. 그래서 노벨상 못 받았어요. 음. 마이런 셜즈하고 그 마이런 셜즈는 받는 게 맞지. 근데 로버트 몰턴은 왜 받았냐? 이런 건데 어 블랙과 셜즈가 문제를 풀었어.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제 MIT에 가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었는데 요거는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못 풀었다라는 게 하나 있었어. 근데 그거를 로버트 몰턴은 따로 또 자기가 지금 이 옵션 프라이싱 그 포뮬라를 이제 박사학위 논문으로 쓰고 있었던 거지. 쓰고 있었는데 내가 그 문제는 풀었어. 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거 이거야. 딱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코멘트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논문을 완성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버트 몰튼도 같이 노벨상을 받은 거죠. 근데 사실 이 문제를 푼 사람은 누구냐면 마이런 숄트가 아니고 피셔 블랙이에요. 이 사람이 응용수학 전공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제는 잘 풀잖아. 그래서 문제를 푼 사람은 피셔 블랙인데 그러면 이 마이런 숄즈의 컨트리뷰션은 뭐냐 하면 이게 재밌는 문제야. 피셔 블랙은 이 뭐냐 도끼는 갖고 있는데 어느 나무를 찍어야지 잘 찍었다 하는 걸 모르는 건데 뭐냐 마이런 셜스가 이 나무를 찍으면 잘 찍은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 빼놓고는 별로 컨트리뷰션이 없대요. 그죠? 근데 이제 마이런 셜스는 오래 살아가지고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고 이제 가장 중대한 공헌 한 사람은 피셔 블랙인데 피셔 블랙은 그 말고도 사실은 이 파이낸스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벨상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빨리 죽는 바람에 노벨상 못 받았어요. 이 교훈은 1번 오래 살아야 된다. 그지? 그다음 뭐예요? 좋은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마이린 숄즈는 좋은 질문을 한 거죠. 그런 겁니다. 예. 자, 이게 브렉셜스 옵션 가입 결정 포뮬라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게 뭐라고? 함수라고, 함수. 응.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함수를 이렇게 배웠대. 이게 왜 함수냐면 함이 있잖아. 함에 숫자가 들어가니까 숫자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3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무슨 숫자가 나오겠어요? 아니, 네모 더하기 4로 적혀 있잖아. 32입니다. 뭐가 36에 더하기 4인데 아. 아쉽습니다. 40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지? 여기 들어가면 뭐가 나와? 여기 들어가면 아, 뭐가 나와? 아닙니다. 4가 나와. 예, 이게 함수야.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야. 단지 뭐냐면 요거는 뭐 어떤 함수냐면 일변수 함수야. 변수가 하나밖에 없다고. 여기는 변수가 몇 개 있다고. 자, 봅시다. S0 있죠? 하나. 그 다음 뭐죠? RI 있잖아. 둘. 그 다음 뭐지? T 있잖아. 셋. 그 다음에 E 있잖아. 넷. 그 다음에 R 달러 있잖아. 다섯. 그죠? D1, D2는 이런 건데 지금 안 한 게 뭐가 있지? F. F는 사실은 뭐야? S하고 RI하고 RS의 함수니까. 그냥 몇 변수 함수? 변수가 지금 몇 개였냐고? 다섯 개. 그러니까 5변수 함수예요, 그냥. 자스트. 단지 여기에 들어가는 게 36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36 말고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 더 들어간다. 네 개 다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나온다. 라는 거 빼놓고는 아무것도 그게 없다고. 아니, 물론 복잡해 보이지.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걸 가령 엑셀에다가 수식을 짜 넣어가지고 요 C나 P를 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지. 어. 뭐 n이라는 게 있는데 뭐 대단한 거 아니라고. n이 뭐냐 하면 표준 전기분포의 누적 밀도 함수니까 표준 전기분포의 누적 밀도 함수를 구하는 함수가 엑셀식에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놈스 dist라는 함수야. 그 함수 쓰고 그러니까 이 수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적힐 뿐이지 수식만 제대로 적으면 정답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스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을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지. 어차피 뭐 집어넣어주면 뭐가 나오는 거야.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이거지. 오케이? 왜 이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좋은 질문을. 아니 그거는 이제 마이런 숄즈고 아, 함수 형태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 이제까지는 뭐냐면 함수 형태가 정확하게 뭔지 몰랐기 때문에 했는데 이 연속 시간으로 연속 해지를 하면 그럼 퍼펙트 해지가 되는데 퍼펙트 하면 그럼 코로션의 가치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함수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함수도 뭐 어떤 거예요, 지금? 음함수가 아니고 우리가 f, x, y 이꼴 g로 이런 게 음함수잖아. 양함수는 뭐예요? y 이꼴 fx잖아. y 이꼴 fx 꼴로 만든 거야. 다시 단지 x가 x1부터 x5까지 있는 거지. 그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로 브레이크쇼즈 옵션 가격 결정문을 보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뭐야? 그래도 이것도 함수야. 다변수 함수야. 그걸 첫 번째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 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브레이크쇼즈 옵션 가격 결정 모형 우리 다 했어 지금 다 했는데 단지 뭐냐 약간 좀 음미하자 이거지. 그지? 앞에 이항 옵션 가격 결정 모형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뭔가 일정한 금액을 빌리고 그다음 뭐죠? 기술자산을 샀잖아. 그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일정한 금액을 빌리고가 있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썸띵이면 그 돈을 빌렸으니까 돈이 다시 갚아야 되잖아. 그래서 요 마이너스가 있는 게 이거이고 여기 E가 있는 걸 보라서 행사 가격만큼 돈을 빌린 거지. 그지? 행사 가격만큼 돈을 빌렸는데 E에 마이너스 R 달러 T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는 뭐예요? 여기 지금 여기 뭐죠? 연속으로 했을 때 할인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 E의 현재 가치, 요게 E의 현재 가치 금액만큼 돈을 빌렸다 이거죠. 그런 거고 ND2가 있으니까 뭔가 비율이 있는 거지.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S니까 뭐예요? 기술자산을 샀다 이래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가치만큼.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ND1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거와 똑같은 거잖아, 지금. 요게 빌린 거고, 요게 뭐예요? 산 건데, 요 5천 유로, 5천 유로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해지 비율이 있겠지. 이 해지 비율이 2분의 1이었잖아, 여기서는.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 옵션 셀러가, 옵션 라이터가 얼마만큼 기술자산을 사야 되냐 하면, 애트만이면 2분의 1만큼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MD1 하는 게 뭐냐 하면, 인드마네가 될 확률이에요. 인드마네가 될 확률만큼 기술자산을 사면 그러면 기술자산 콜옵션의 페이오프를 우리가 레플리케이트 할 수 있다 이야기라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전혀 우리가 이해 못할 썸띵은 아니고 대략 이런 의미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다변수 함수니까 수식에 딱 집어넣어 가지고 값만 딱 넣어주면 답은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건 저 연변대에서 강의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찾아온 건데, 보니까 레드니까 납이네, 납. 그러니까 중국에는 납 선물이 있는가 봐. 그래서 납 선물에 이 컨트랙트 스펙이 쫙 나와 있는 거야. 요거는 내가 학생들한테 그 중국에 지금 외환 선물이 있냐, 통화 선물이 있냐, 이렇게 옵션이 있냐 하니까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이 스마트한 어느 학생이 차냈다는 거지. 나도 교과서 틀렸다 생각 못 했는데, 어, 이상하다고. 인터내셔널 피시 이펙트가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어, 이, 요게 되려면, 요게 기대값 구하고, 위험 중립 기대값 구하고, 그 다음에 할인을, 요걸로 하니까, 요게 안 나오던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학생들한테 다시 한 거죠. 그러니까 요건 지금 틀렸고, 뭐예요? 뭐가 맞냐 하면 여기 1.05가 곱해져야 된다. 그지? 응. 자, 뭐 파생상품, 선물, 선도, 옵션, 선물환, 통화선물, 통화옵션, 통화선물 옵션. 뭔지 알죠? 예, 이런 용어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개시증거금 또는 시초증거금, 유지증거금, 일일정산, 콜옵션, 에이씨, 풋옵션. 경상도에서는 매매 이러잖아. 매매 이러잖아. 그지? 매가 뭐예요? 이 중국에서는 매권, 매권 이런다는 거지. 그런 거고 미국식 옵션, 유로식 옵션, 옵션 프리미엄, 행사 가격, 그다음에 내재 가치, 시간 가치, 내 가격, 외 가격, 등 가격, 뭐 근 가격, 심 가격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겠다 이런 거죠, 그죠? 자, 이게 저거네.
저 유명인의 인용꾼데 첫 번째는 제시 리버모. 이 사람은 레버리지 투자, 그 다음에 공매도, 그 다음 단타 매매에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인데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죽었다고? 파산해가지고 권정자살했다고. 교훈은 뭐라고? 단타 매매 하지 마라. 그 다음 뭐죠? 공매도 하지 마라. 그 다음 또 뭐죠? 레버리지 투자하지 마라. 오케이? 근데 여하튼 이 양반이 한 이야기가 이런 거죠. 선물 옵션 시장은 항시 그 다음에 올 단서를 제공한다. 공포와 탐욕을 억제하며 단서의 퍼즐을 풀어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징조가 있다는 거지. 어. 징조가 있고 그 징조의 단서의 퍼즐을 풀면 그러니까 뭐죠? 이 심리에 좌우되지 말고 감정에 좌우되지 말고 잘 판단해 보면 지금이 내가 팔아야 될 때인지 아니면 지금이 내가 사야 될 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하튼 뭐이 사람이 결국에는 권조사 하긴 했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투기자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투기하는 사람 만약 한다면 단타매매를 한다면 아니면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면 또는 공매도를 한다면 이 이야기를 잘 갖고 해야 될 것이다라는 거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뭐 유럽의 워렌 버핏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양반인데 선물 옵션 시장은 제목만 바꾸어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연극과 같다. 이렇게 파생 상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소산의 가격에 연동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조지 소로스는 아주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죠. 그죠? 퀀텀 펀드. 그죠? 예. 영국 중앙은행과 싸워 이긴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부자인 거는 내가 틀렸을 때를 알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됐어요.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가지고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죠? 틀렸다는 생각이 들면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빨리 그 내 포지션을 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뭐 이렇게 해서 통화 선물, 통화 옵션을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코멘트.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입니다. 있습니다. 오케이.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